헌재 지금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아이템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지금 재판관 3명 중에서 2명을 임명을 했죠. 그러면서 8인 구성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6인 선고 가능성은 뭐 더 이상 뭐 거론될 여지가 없어졌고,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가능성도 그 얘기가 됐었어요. 이게 계속해서 만약에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그 상태에서 4월 18일 날 이미선, 문영배 2사람 퇴임하고 그러면은 현재 6인에서 4인으로 간다. 4인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현재 마비 상태로 간다. 그 시나리오를 아마도 이제 조금 뭐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각에서는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그 시나리오는 지금 일단은 물 건너가게 됐고 8인 체제가 갖춰진 상태에서 심리를 하게 됐는데, 헌재가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을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맞나 싶은 게, 탄핵 심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10건이거든요. 대통령이라서 제일 중요하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신분에 따른 차별 아닌가요? 사실 탄핵 심판이라는 게 공직자의 직을 파면한다. 그런 그 법적 효과는 똑같은데 이거를 갖다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제일 먼저 한다?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단순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그 결과하고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어느 게 더 먼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상태잖아요. 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오게 된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탄핵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굉장히 저는 정말 헌법적으로 진짜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민주당이 얼마나 탄핵 지도를 남용했는지를 정말 여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헌법과 법률을 직무집행 중에 위배를 해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준다고 탄핵을 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자체로 이거는 만약에 법원에 이런 사건 접수된다면은 기각도 아니고 그냥 각하, 그냥 드랍시켜야 되는 그런 정도의 사건인데, 이것도 의결 정족수도 헌법 교과서, 그러니까는 헌재 주석서에는 200명으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직에 따른 직무를 수행을 하니까 이 탄핵 의결 정족수도 151명이 아니라 200명이다라는 게 그 주리적 해석이고, 거기도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151명이다.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지금 탄핵 가결시킨 거 아닙니까? 탄핵소추 가결해가지고 직무정지한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무한공항 참사 일어나고 그 뒤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뭐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했다가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관들 다 사직한다 그러고 국무회의에서도 뭐 싸움이 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고, 최상목 대행이 울먹였다, 그리고 나도 뭐 이 사고만 아니었으면 사직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 위기의 수습에서 가장 절실한 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 탄핵이 적법한지 이거 가리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족수 논란, 이거 헌재가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151명인지 200명인지 이거 결론 안 내려주면은 계속 민주당에서 이런 압박용 탄핵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 탄핵보다 이 사건이 더 지금 시급한 사건이에요.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한 게 이거 적법한지 이거 먼저 가려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헌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사건을 우선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조금 잘못된 교훈이 지금 반복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겪고 나서 법조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헌재가 법과 원칙에 따라하는 게 아니라 광장 여론 보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그때 당시에 촛불 민심에 따라서 심판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지금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뭐 탄핵 반대하고 이러면서 뭐 응원봉 들고 나네 선결제를 했네. 이런 광장의 여론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뭐 하시라도 빨리 해야겠다. 그런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의심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헌법적으로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이 부분이 이 정족수 논란 이거부터 해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게 151명인지 200명인지 이 논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민주당이 한때 거론했던 그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 끝까지 다 탄핵시켜가지고 국무회의 자체를 갖다가 거의 없애버리겠다.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족수에 대한 그 부분 논란을 헌재가 정리하는 게 시급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지원님 말씀대로 저도 200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권한 대행이니까 이 직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의 위헌 위법을 대상으로 탄핵 사유를 삼아야 되는 거고 그 위헌 위법이라는 거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를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거여야 돼요. 근데 아니 헌법재판관 10월부터 비어 있었잖아요. 그거 임명 안 해주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이 총 9명이잖아요. 9명이 3명, 3명, 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중에서 국회 3명은 그동안 여당 하나, 야당 하나, 여야 합의 하나 그렇게 구성을 해왔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지금 민주당 2명, 국힘 1명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을 계속 끌고 오면서 헌재재판관 임명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월 지나서도 계속 뭐 검사 탄핵 사건 들어오고 중앙지검장 탄핵되고 뭐 지금 감사원장도 탄핵되고 그랬는데 그때 나몰라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대통령 탄핵소추 되니까는 막 부랴부랴 뭐 인사청문회하고 임명 절차 거친 거 아니니까. 그 이렇게 속보이는 사안에서 지금 대통령이 들어왔으니까 대통령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저는 이건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협박성 탄핵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족수 결정을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 헌재 계속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시죠. 저는 사실 요새 헌재 보면서 왜 이러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 게 물론 중요한 사건이니까는 뭐 브리핑을 하고 알릴 수도 있는데 좀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송달을 할 때도 그렇고 계속 뭐 이게 송달이 됐다 안 됐다 뭐 브리핑을 하는 게 그게 과연 다른 사건들에서도 그렇게 했나? 이게 탄핵으로 따지면 똑같은 사건들인데 검사 사건 이런 거 지금 이정섭 차장검사가 중에 9개월 걸렸고 지금 아직까지도 중단된 사건들이 있어요. 지금 그 손준성 검사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심 결과 지켜본다고 하면서 작년에 들어온 사건 아직까지 좀 처리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건은 뭐 탄핵 사건 아닌가요? 그것 다 똑같이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대놓고 대통령 사건을 먼저 하겠다. 이거는 뭐 신분에 따른 차별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정치적 결정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3가지 주제로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까지 조금 급박한 상황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오늘 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도 그러면은 제가 지금 댓글 몇 개 좀 읽어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강도수님께서는 이제 헌재 일을 안 하잖아요. 접수 순서대로 접수. 그러니까 진짜 사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접수를 했으면은 접수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어떤 사건을 먼저 한다. 이것도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고 상당히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진짜 어떤 사건의 처리 속도, 어떤 사건을 먼저 처리한지 이 자체가 정치적인 결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